안녕하십니까. 구미교육장 신동식입니다. 구미 학부모 소통 라이브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구미지역 교장 선생님과 학교 운영위원회 회원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구미지역 6만 4천여 명의 학생 중 학생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이 등교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를 비롯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3차 유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과 함께 마스크 착용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에서 교육가족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과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라이브 콘서트를 기획하였습니다. 교육장으로서 방동성 회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장 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쁜 일정을 마다 않고 구미 교육가족 모두에게 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신 이 시대의 기부천사, 독도 지킴이 등 다양한 타이틀이 전혀 무색하지 않는 가수 김장훈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래를 통하여 희망을 들려주는 본인의 일 외에도 각종 사회활동으로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시는 가수 김장훈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하며 구미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방동성입니다. 먼저 소통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에서 처음 유튜브 라이브 연수회 특강을 진행하게 되어 설레이고 다소 걱정은 됩니다. 시기와 변화 대응에 맞게 해봄으로써 여러분과 새로운 방법으로 소통하고 미래 교육에 한 발 다가가려 합니다. 다시 한번 특강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시청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학교 운영위원회 연합회를 맡고 있는 김성철 회장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중에서 구미가 이 코비드-19 이 시국에도 한 발 앞서서 인터넷으로 비대면 라이브 콘서트를 함을 축하드리고 또 구미 방동성 회장의 추진력과 열정을 존경합니다. 오늘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아울러 구미 학부모님들께서도 오늘 콘서트를 통해서 행복을 가지시고 자녀와 좋은 시간을 오늘 저녁에 뒷거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구미의 우리 청소년들,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들 상담을 위해 태어난 어쩌면 그런 김정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기에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중퇴했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셔서 가정에 좀 평화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고통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결국 저희 어머니 목사님인데 일산 10대 교회라는 그 10대가 청소년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헌당을 했고 어머님과 함께 그 교회를 바탕으로 꾸미룸이라는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했고요. 뭐 그냥 아이들 먹이고 얘기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20년째이고 몇천 명의 데이터를 엄마와 함께 확보해서 오늘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뭐 겸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얘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만은 뭐 이렇게 도움이 안 되면은 앉지 말아야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길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면 아마 오늘 저녁부터 집안에 화목한 기운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학부모 여러분. 보니까 주로 거의 나오는 게 그거예요. 소통. 이 부모님과 자식 간의 소통, 그리고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왔을 때 말을 잘 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문제 같은데, 그런 얘기를 전 어머님이랑도 많이 나눴는데, 소통과 나눔,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고, 오류를 범하는 게, 얘기를 할 때, 나는 너무 굉장히 나름 친절하게 하고 있고 얘한테 참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있어.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편해하는지 불편해하는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조사도 해야 되고 지금 이 아이가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 나눔을 행하는데 가서 누가 겨울이니까 패딩을 드렸어요. 따뜻한 거. 근데 그분은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눔 용어에서도 예전에는 학문적으로 요즘 풀잖아요. 그러면은 심퍼시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연민. 근데 요즘 엠파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감. 먼저 공감을 해야 얘기를 하지, 연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를 알고 방향을 잘 가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소통을 한다는 건 흔히 얘기를 하는 거로 아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게 소통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예요. 뭐 대면 했어요. 아이랑. 바쁘단 핑계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얘랑 좀 얘기 좀 해야겠다. 그래서 야, 장훈아 나와봐라. 먹어. 그러면서 야, 너 뭐 불편한 거 없어? 힘든 거 없어? 말을 안 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봐. 괜찮아. 말을 안 해요. 야, 너 이런 기회 없으면 마 얘기해봐. 말을 안 해요. 자, 이 상황에서 딱 보면은 이 아버지의 마인드는 나는 좀 좋은 아빠인 것 같아. 뭔가 들어주려고. 근데 얘는 말을 안 해. 뭐지 이거는? 불편한 거 없어? 불편한 거죠. 그게 왜냐면은요, 부모 자식 관계가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그동안 해왔던 여러분들의 관성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해왔던 건데 만약에 불편한 게 있어서 불편한 거 없어? 라고 물어볼 정도면 이미 관계는 소원한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집안이 아버지랑 친했다면 불편한 거 뭐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죠. 아이가 먼저 얘기했겠죠. 먼저 와서 아빠 한번 해줘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또 무뚝뚝하잖아요. 좀 이쪽이 좀 무뚝뚝하지 않나요? 구미가 좀 나긋나긋한가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한테
미래는 굉장히 큰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 방법이 없느냐? 있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동등한 자격에서 눈높이를 맞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건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단 한순간에 몇 초 얘기를 해서 그 아이가 풀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기적이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과 얘기를 할 때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가 아빠가 불편한 거지. 왜냐하면은 이게 평소에 말도 안 하다 갑자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래. 보니까 나도 그걸 잘 몰랐다. 잘 몰라서 이제부터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한테 얘기를 하라니까 네가 당황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얘기 안 하는 게 맞지. 그럼 들어가서 공부하고 아니면 나가서 놀고 아빠가 노력할 테니까 다음에 또 얘기할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그래서 좀 아빠가 좀 너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 앞으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내가 좀 핑계를 많이 댔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난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되면 일단 1차로는 열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답답하진 않구나 어른이. 웬만하면 어디 가든지 어른은 얘기를 시키면 꼭 대답을 들어야 되는 강박을 갖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하면 버릇이 없다고 해요. 근데 얘기할 게 없고 하기 싫은데 힘든 거 없어? 그때 힘들겠죠. 지금 코로나고 저거 하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 돈이 필요하겠죠. 아이들인데 항상 써야 되는데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답답하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저는 교감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봤던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날 그래서 아이가 얘기를 했어요. 뭘 물어봐요. 고민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엄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답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우리는 몸 갖고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강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해줘요. 할 수 있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있어 보이는 말로 그거는 이렇게 되니까 네가 좀 친구들하고 마음을 한번 양보하고 네가 먼저 하고 말이 쉽지 그게 그 상황 가면 안 되거든요. 얄밉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답답해요. 학교에서 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생각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기 누구야 장훈아 이게 어른이라 그래도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어른들도 바보 같을 때가 있어. 그리고 오히려 니네들이 더 잘할 때가 있어. 근데 네가 오늘 물어본 거는 아직 내가 방법을 모르겠어. 내가 얘기를 해줄 수는 있는데 너한테 안 와닿을 거야.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자 우리. 나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줘.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자수를 할게.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럼 네가 풀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너 혼자도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난 믿는데 미안하다. 거기 생각을 아직 못 간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다가올 수 있죠.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더군다나 자연스럽게 오지 않고 지금 만약에 중학교 들어와서 사춘기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애가 좀 엇나간다 이때 만약에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동안 어느 벽을 갖고 살아왔던 건데 그 벽을 하루아침에 허물겠다는 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그 아이 입장이 어떤가. 제일 좋은 건 그 아이 입장을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 그걸 끌어내기만 해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편 입장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과연 나는 눈높이를 맞추는가. 혹은 내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부모니까 이 정도 해야지 하고 어느 정도 하고 내가 부모로서 뭘 했어라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거든요. 나눔을 행할 때 어떤 이유로 하는가. 지금은 이제 본능이고 생활이 됐는데, 그래서 그 애들 입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들을 애들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는 아이들과 얘기할 때 그냥 어른이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가장 지혜롭게. 예를 들어, 제 조카가 동길이라고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얘기 나올 텐데 걔 지금 음악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이렇게 가족 모임에 왔는데 입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당시 팽이가 유행이었는데 이거를 한 10개 막 먹을 거 안 먹고 해서 모아놓은 거를 버스에 놓고 내린 거예요. 이거를 놓고 내려서 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야단을 치더라고요. 할머니 있는데 막 그래서 뭐 야단을 치고 그래. 그거 팽이가 얘한테 우주야. 그걸 갖다 우주가 날아갔는데 지금 뭐 엄마도 뭐 그랬어요. 그래서 동길한테 야 동길아 일로 와봐. 11살인 것 같아. 앉아봐.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 좀 짜증나지? 그랬더니 네. 거기다 막 지금 막 가서 찾고 싶은데 막 웃으라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지.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 진짜. 문제가 많아 지금. 근데 엄마가 혹시 이러지 않았어? 버스 종점 가서 이따가 알아볼 테니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어? 예, 그래서. 근데 그거 거짓말 뻥 같지? 그랬더니 예, 그래 맞아. 그거 뻥일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 근데 버스 종점 가면 있을지도 몰라 동기라. 혹 있을지도 몰라.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러면 아직까지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슬퍼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버스 종점에 희망을 두고 재밌게 놀았어? 버스 종점에 갔어? 없어. 자, 그럼 거기 또 생각을 하는 거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야, 동기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그거를 아픔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동기라. 다시 그 팽이들을 갖는 것이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그러면 그 팽이를 어떻게 가질까? 삼촌이 돈 많다고 만약에 10개를 사주면 너 행복할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너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 팽이가 소중한 건 동기라. 네가 먹을 거 아끼고 쓸 거 안 쓰고 해서 겨우 만들어서 네가 네 전 재산인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의 밥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데 삼촌이가 딱 주면은 되게 허전한 거야. 근데 그렇다고 네가 그거로 다시 또 해서 그거 10개 마련하기 힘들잖아. 근데 지금은 네가 욕심이 낮아져서 6개만 있어도 행복하다. 근데 이렇게 할게. 너도 잘못한 거니까 네가 밥을 아껴서 하나를 사. 어떻게든. 그러면 삼촌이 하나를 해줄게. 도와줄게. 네가 노력했으니까. 또 하나를 사. 그래서 한 3개까지 한번 사보자. 그럼 6개가 되잖아. 그러면 10개를 모으는데 삼촌이 볼 때는 6개까지 모으면은 풀릴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때 되면 유행 지나가서 딴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건 어때? 그랬더니 그러면 좋대. 우리가 합의? 이제 웃고 노는 거를 돌아서 이제 막 웃고 노니까 뭐 한 거야? 너 팽이 사주기로 했지? 그래서 안 사줘. 자립심 없어지게. 우리 동길이가 자립심이 있는 애야. 얘가 일제 때 태어났으면 독립운동 했으라 독립운동.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누나한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팽이 사준다는. 동길이가 엄마 팽이를 하나 산 거야 지가. 엄마 삼촌한테 전화 안 왔어요? 그래서 안 왔는데? 그래서 예. 저 팽이 샀어요. 그랬더니 샀니? 다시 모으려고? 예. 또 며칠 있다. 엄마 삼촌한테 뭐 전화 없었어요? 그래서 없었어. 그랬더니 왜? 너 뭔데? 너 삼촌도 뭐 하달라 했대? 아니에요. 저 팽이 샀다고요. 그래서 며칠 있더니 그러더니 엄마 왜? 삼촌이 입금 안 했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전화 왔어요. 야, 너 입금해 주기로 했어? 그래서 아니 팽이 사면 하나 이렇게 했대. 그래서 그랬구나. 얘가 보름 전부터 계속 팽이를 샀다고 나한테 와서 삼촌한테 얘기했냐고. 그래서 그거 하기로 해서 얼마야고? 뭐 8천 입금해 줄게. 동길한테 8,100원 넣었으니까 8,000원으로 팽이 사고 100원 쓰라 그래 용돈으로. 그리고 보냈어요. 조카랑 저는 정말 친구처럼 지내요. 저는 자식이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거 빨리 얘기하고 어차피 1번, 3번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 얘기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자식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 혹시라도 지금 수능을 보고 나서 지금 한참 떨어졌거나 이럴 시점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부모라면 이럴 것 같아요. 연기를 해야 됩니다. 학부모 여러분. 떨어진 거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실제로 저는 그리고 제 조카가 사고 쳐서 경찰서 갔을 때도 매형 막 울고 그럴 때도 저는 잘 된 것 같은데?
크게 저거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고 칠 거 지금 한번 쳐놓는 게 괜히 나이 장가 가서 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조카한테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큰 죄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 네가 뭐 이렇게 비겁한 죄를 친 게 아니잖아. 누구 사기를 치거나. 괜찮아. 정말. 나오면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거기서 잠깐만 있어. 그 구치소 갔었거든요. 밥 먹고 뭐 좀 운동이나 열심히 해. 누가 때리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혹시라도 수능 떨어지고 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딱 보면 벌써 수능 못 봤어. 요즘에 논술 본다고 난리죠. 그러면은 연기를 해야 돼요. 저 100% 이렇게 합니다. 야, 너 수능 망쳤지? 그럴 줄 알았어. 너 잘 보면 이상한 거지. 그렇게 놀았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재수할 거야? 대학 어떻게 할 거야? 말 안 해, 그러면. 야, 아빠는, 나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나 너 떨어진 거 잘 됐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너 한 번에 성공해버렸다면 인생 안 좋아.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이거 한 번 하는 것도. 근데 문제는 재수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 대학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다 길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은 아빠 용돈 줄 때까지 여행을 가서 한번 너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기죽지 마. 아빠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해. 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이에요. 19살이에요. 거기서 1년 늦으면은 인생이 바뀝니까? 2년 늦는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대학교 다닐 때도 물어봐야 돼요. 대학교 들어가 보면 되게 실망하잖아요. 뭐 다 될 것 같은데 별거 없잖아요. 요즘 대학도 못 가고. 휴학을 할 수도 있고, 쉬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저는 뭐 고등학교 중퇴하고 검정고시하고 한 3수 보는 나이에 대학교 입학 자격 얻었고, 24세 대학을 갔나? 영문과를 갔죠. 그때 유머가 이제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영문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황당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학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차피 시험 못 봤는데 거기다가 너 맨날 놀더니 하면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공부를 잘해요? 진짜 중요한, 진짜 승부는 거기서 2, 3년 늦는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겪을 만큼 겪고 그 다음에 청년으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느 정도 지날수록 책임감 소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 수능 끝나고 이렇게 집에 있다 그러면은 돈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일로 와봐. 야, 너 시험도 못 보고 눈치 보이는데 집에서 얼굴 마주보고 있으니까 죽겠지 아주. 줄 테니까 너 나가서 놀아. 그리고 문자 찍을 거예요. 야, 우리 11시에 잘 테니까 11시 반에 들어와라. 그 전에 들어와서 괜히 얼굴 대면하지 말고. 이게 황당한 것 같죠? 여러분들은 아마 자식들한테 소통천사가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말한 거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공감, 엠파시. 그리고 상대편의 입장.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굉장히 FM이에요. 너무너무 FM을 살고 그 아내도 너무 FM이고 아주 선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법 없어도 살 사람들. 근데 아이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랑 이런데 왜 애가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엄마가 아빠가 너무 FM이니까 내가 볼 땐 애가 숨 막혔을 것 같은데? 이거 당신들 죄야. 그 애가 죄가 아니야. 청소년은 죄가 없어. 생각해봐. 사람이, 자넨 나도 가끔 답답해. 좀 사람이 가다 삐딱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지. 그냥 계속 가.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그런 인격은 잘 없어. 근데 아빠, 엄마가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살았을 거 아니야. 지난번에 왔을 때 그랬잖아, 내가. 애 문제 없어? 그랬더니, 조금 뭐 사춘기라서 내가 그랬잖아. 이게 애가 그렇게 그늘이 있어, 얼굴에? 아니야, 이랬지. 그늘이 있는 거야. 자네 잘못이야. 잘 생각해봐. 그리고 애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 왜 그렇게 FM대로 애한테 부담을 줘가지고. 지금이라도 얘기해 편하게 해서 제가 얘기를 막 해줬어 했더니 어때? 그랬더니 효과가 있대요. 그 말문을 열고 뭐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갑자기 쫙 하더래요, 울면서. 이렇게 했고, 사실 이번에 있었던 일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건 알아? 그랬더니 잘못한 걸 모르더래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딱 야단치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모를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또 저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지만 마음은 안정하고 잘 넘어가고, 그런 일은 수없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끝없이 그런 일에 대해서 가끔은 정말 기술 개발도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 교육에. 요 얘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지막 연예인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저한테 시간인데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오늘 한 것이 녹화가 되어 있다면 그 중에 몇 가지는 계속 생각하세요. 머릿속으로. 공감. 상대편의 입장. 눈높이. 눈높이를 어떻게 맞춥니까? 낮추려고 노력을 해서 가까워질 뿐이지 아이들하고 어떻게.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랑 저랑 청소년 사역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몇천 명 걸 쌓아놨는데, 정말 장담하는데 부모의 죄예요. 얘가 어떻게 됐다? 그럼 어떤 시점이 있어요. 분명히 이 아이가 그렇게 성격이 진화된 근데 그 아이가 그 성격이 형성된 시점은 100% 부모가 개입해서 모든 걸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랑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몇 번 해보고 부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부모하는데 어설플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칼같이 잘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통절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끝없이 연구를 했어요. 조카가 자식이라서 조카들 사고 칠 때마다 어떡하나.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녹음을 하고 있는데 큰 조카가 사고를 좀 많이 쳐, 잔잔한 거를. 뭐 큰 거 한 방에는 모르겠는데 잔잔하게 계속 쳐요.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삼촌. 왜? 그랬더니, 어디야? 그래서, 너 나한테 반말했었나? 그랬더니, 그랬구나. 녹음실이야.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너 어디야? 나 수원 살거든요. 그래서, 서울 왜? 그랬더니, 볼 일이 있어서. 그래서, 고삐리가 무슨 볼 일이 있어, 서울에. 빨리 와봐. 가출했지. 어떻게 알았어? 나 목소리 톤이 가출이야. 빨리 와.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가출했어? 뭐 수학 선생님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해서 자기만 미워하고. 그래?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몰라. 일단은 학교도 집에도 가기 싫대. 그럼. 야, 그럼 자퇴를 하자. 학교 싫대. 못 다녀, 그거. 그냥 가지 마. 그냥 검정고시 보고 그냥 외롭게 살아, 그냥. 삼촌도 외롭게 외로운데, 학교 안 가면 어떡해. 안 가면 어때?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학교도 못 갈 거고.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생각을 해보고 뭐 어떻게 해서, 그래? 그럼 오늘은 가출할 거야? 그랬더니, 오늘은 일단 수원주에 가기도 싫대. 알았어, 그럼 할머니한테 가. 그리고 또 버릇될까 봐 용돈 안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가. 누나한테 전화해. 누나, 수영이 가출했지?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째구나. 걔 가출했을 거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한테 왔는데 가출했을 때 수학 선생님이랑 안 좋은 일 있었대. 그때 이놈의 새끼 뭐였어. 저거 하지 말고, 보니까 저기 있어. 왜? 그래서 내가 학교 때려치라 그랬거든. 미쳤니 너? 그래서, 안 때려쳐. 때려치라 그랬더니 본인이 깜짝 놀라서 안 때려친대. 그러니까 내가 때려치라는데 안 때려쳤으니까 지가 잘 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네 집에서 자고, 내일 아무 얘기하지 마. 그냥 맛있는 밥 주고 그냥 냅둬. 잘 되니까. 잔소리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일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냥 그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양공대 자동차 공학과 갔어요. 근데 웃긴 거는 전공은 살렸어요. 그럼 이제 현대나 기아차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또 사진을 하겠다네요. 1학년 마치더니 해라. 네가 벌어서 네가 해. 했어요. 휴학하고. 큰 누나 난리 났죠. 그래서 1년 괜찮아. 그리고 안 하면 한이 돼. 하더니 지가 봐도 아닌가 봐요. 다시 공부를 하더라고요. 괜찮은 성적으로 맞췄어요. 그러더니 끝났어. 수억 들여서 졸업시켜놨더니 지는 회사 체질이 아니래. 뭐 할 건데? 그랬더니 학교 옆에서 감자칩 가게를 한대요. 우리 식구들. 그래? 네가 잘할 자신 있으면 너 안 될 것 같은데? 망했어요. 또 장사를 한대. 그랬더니 사심이 있잖아. 날. 그거 한대. 야, 수영, 너 30월 때 이거 아니야. 트렌드 아니야, 이거. 망했어. 좀 이따가도 한대. 세 번째인데 뭔데? 그랬더니 훈제연을 해. 아니야. 이거 안 좋아. 세 번째 망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자기는 직장 생활인 것 같아. 그래. 결국 전공 살렸잖아요. 자동차 공학과 나왔잖아요. 자동차 딜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전공대로 갔어요. 근데 한
1,000만 원쯤 벌더라고요. 저금하면서 작은 애도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애 낳고 집 사고 아버지 생일 때 차 사주더라고요. 둘이 모아가지고. 자, 사고도 많이 쳤고 뭐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뭐 삼성에 갔다고 치자고요. 원하시는 대로 대학교 갔다고 치자고요. 가서 연봉 뭐 1억 받았다고 치자고요. 돈도 못 벌 뿐더러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될 겁니다. 물론 안정된 건 있지만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자기 시간도 많습니다.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저는 꼭 이거는 안 와닿을 것 같아요. 꼭 대학에 안 가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대학은 가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눈높이 맞춰서 아이들하고 정말 미친 척하고 한번 다 맞춰서 한번 하는 걸 해보시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씩 해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뭐가 제일 힘든지를 드러내는 것들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걸 하면서 아이들이 변해가는 걸 보면 어떤 재미가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변해가는 재미, 그리고 내가 좀 괜찮은 부모가 어설픈데 돼가는 것 같은 재미, 그러면 점점 가까워지면서 친구처럼 되면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죠. 그게 다 아닙니까? 가정의 화목이? 뭐가 어찌 됐든 뭐 돈이 있든 없든 형제끼리 뭐 싸우고 뭐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아라고 소위 어른들이 찍어놨던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변하고, 그걸 보고 아버지 엄마도 감동해서 교회에 같이 나와서 가족들이 나오고 같이 봉사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게 문제죠. 연예인을 많이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말씀드리자면 저는 투트랙을 권하고 싶습니다. 잘 꼬셔야 돼요. 제가 한번 아는 친구한테 그 조언을 부탁받은 적이 있어요. 그 딸애가 공부를 꽤 하는데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아주 부모님이 아주 걱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메일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거였어요. 나는 널 잘 모르지만 아마 네가 제일 힘들다면 이런 걸 거야. 너는 진짜 음악이 좋아서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선 겉멋이 들어서 네가 뭐 연예인 한다 그래. 이런 소리 하면 너는 아마 정말 제일 화가 날 거야.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네가 진짜 음악을 하고 싶다면 잘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너 지금 고2면은 1년 정도 남은 거야. 그러니까 1년만 버티면 되는 거야. 자, 잘 생각해봐. 그 1년 동안 네가 나 대학 안 가요. 음악 하려고 음악을 했어. 그러면 일단 집에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끊겨. 부모님이 용돈을 다 둬. 너 많이 힘들어질 거야. 너 알바도 해야 되고 인생 고달퍼. 그럼 가서 오디션 보고 뭐 떨어지면 불안해. 또 나중에 공부하려고 그러면 1년 지나서 하려면 되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1년을 못 해줘? 네가 진짜로 만약에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들 어차피 고2면 늦었어. 대학교 1학년 때 해도 돼. 그러면 오디션 프로 너무 많잖니. 아무 데나 나가도 할 수 있잖니. 지금도 갈 수 있고. 그러면 1년만 해드려. 공부하고 그 대신 한번 죽을 만큼 말 안 듣다가,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인데 합의를 봐. 일단은 내가 그럼 대학을 가겠다. 가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 투트랙으로 해볼 테니까 그거는 뭐라 그러지 마라. 알았다. 그리고 대학만 가면 네가 성인이 되면 네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돼. 요즘 최저임금도 많아서 앵간하면 네가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 말 안 들어도 돼, 너. 그러니까 네가 자주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엄마 아빠한테 그 척을 하는 거지. 알았다. 내가 그러면은 정말 나 음악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엄마 아빠 얘기 한번 들어줄 테니까 대학 가면 내 얘기 한번 들어달라. 그리고 죽으려고 공부해.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해드려. 뭐 이만큼이면 이만큼을 가. 그 다음에 자, 갔으니까 내가 할게.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요즘 오디션 프로가 나가는 거야. 자, 나갔어. 계속 나가는데 보니까 다 떨어져. 넌 보니까 네가 알고 봤더니 아닌 거였어. 가수가 될 게. 근데 네가 만약에 대학을 안 가고 버리고 그것만 왔으면 넌 돌아갈 길이 없어. 근데 다행히 대학에 와서 그나마 적을 걸쳐놨기 때문에 노래를 버려도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 두 가지를 보험을 들어놓고 가는 거야. 근데 뭐하러 이걸 피하고 가니? 나는 그렇게 생각,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쪽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한대요. 애가 미쳐갖고 공부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줬죠. 부모 입장으로 보면 그런 거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애가?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봐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시킬 수도 없고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럴 때는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솔직히 너 안 될 것 같은데 믿어볼게. 그러면은 일단은 대학을 가고 대학 들어가서 하는 거는 타치를 안 할게, 엄마가. 그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그리고 아이들의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디션 프로 있잖아요. 뭐 슈퍼스타K 고등 래퍼 이런 거를 미리 아까 그랬잖아. 상대방의 입장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조사해서 용어를 한 4개를 프로를 예를 들어 말이야 고등 래퍼랑 뭐랑 있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깜짝 놀래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알지? 너 그거 한다 그래서 알아봤지. 그거 어떤가 해서 봐가지고 네가 나가면 어떨까 해서 봤는데 무지 잘하더만 애들. 그러니까 일단 대학을 가고 네가 거기서 한번 그런 걸 참가를 해보면 되잖아. 대학에 동아리 많잖아. 시간도 많고. 그렇죠. 안 되면 1년 휴학하고 한번 해보고 한이 남으면 안 될 거 아니냐. 엄마 아빠는 네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한이 될까 봐. 그래서 정말로 네가 거기서 됐다. 그럼 그 길을 가. 근데 그런 거 나간다 다 떨어졌다. 그러면 네가 아닌 거잖아. 인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네가 대학을 안 갔으면 너 어떡할 거야? 그때부터 공부해서 22살부터 다시 대학 갈 거야? 그 힘든 걸.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해서 가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네가 한다 그러면 그때는 엄마 아빠가 지원을 해줄게. 그 대신 가자. 일단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1년 새에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요.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오디션 프로 최대한 2개만 나가죠. 결과 납니다. 포기하거나 진짜 그쪽에서 얘는 된다. 되거나. 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동등한 입장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되게 힘들다고.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대학 가야지 이 자식아 무슨 얘기야. 안 된다니까요. 애들한테.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봐야죠. 논의를 해야죠. 아이한테 가르치면 안 되고 논의를 해서 논의가 그렇게 몸에 좋다면서요. 요즘 논의가 비싸긴 한데 그 면역에 좋다. 논의 주스가 한참 유행했었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 한다는 애들이 아는 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찾아내서 해본 중에는 가장 잘 먹히는 게 뭐 때려잡아서 그냥 야 해 가보냐 공부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방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컴퓨터 이렇게 보다가 들어오면 탁 바꿔서 수학으로 바꿔놓고 이따가 또 엄마 안 오면 도서실 가서 10시간 있다 온다고 공부 다 할 거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부모면은요 10시간 앉아 있잖아요. 들어가서 야 쇼 좀 하지 마. 10시간 집중 안 하는 거 알아. 야 나가서 4시간 노래방 하고 와서 6시간 집중해서 해. 하루에 5시간만 집중해서 해도 집중력이에요. 공부는. 제가 검정고시 저거 했다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별로. 근데 넉 달 동안 하루에 20시간씩 넉 달을 제가 공부하고 대학 갔거든요. 딱 앉은 자리에 20시간씩 집중해서 넉 달을 했어요. 4년 놀고. 그리고 대학을 갔어요. 그때 알았어요. 정말 공부는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엠파티라는 거예요. 청소년 상태가 어떤가. 제가 말한 거는 거의 다 맞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 써놓은 거는요, 청소년 얘가 문득 쓴 것만 한 30개가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욕심인데, 점수 학교에서 주는 것 때문에도 있지만, 부모님이랑 같이 해서, 야,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야, 봉사활동 한번 같이 가자. 갔다 오면은, 뭐, 10,000원 콜? 패딩 콜? 그 다음에 안 가요. 한 번만 갔다 오게 하세요. 한 번만 봉사활동을 갔다 오죠. 그럼 그 사람이 청소년이 갔다 와서 다시 갈 확률이 한 80%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해서 한 번씩만 전국의 아이들을 데려가면 전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80%가 남을 위해서 한 번씩이라도 더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회와 아닌 사회는 너무너무 다른 사회겠죠. 생각해보세요. 의사 시키면 좋을까요? 좋죠,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마누라가 좋죠. 의사 선생님이 직업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되게 의사 선생님 불쌍해요. 매일 선생님 저 아프고요. 이 잠도 못 자고 뭐 하다 나가고 그 돈 벌어 쓸 데가 없어요. 선생님 소리 들으면 뭐 합니까? 행복이 이렇게 너무 각자의 왜 틀에 맞춰서 하는 거는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나. 그리고 너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안 가게끔만 부모가 장치를 해주는 그렇게 아이들과 살아왔고 그래서 그 10대 교회에서는 본드를 불고 부탄을 불고 산에서 남녀애들이 모여있던 애들이 저희 어머님 플래시 들고 가서 얘들아 몇 시간을 하면 울면서 얘기하고 결국에 어느 순간에 군대 갔다가 전선생 충성 한 다음에 회사 갔다 와서 내복 사들고 오고 이 과정을 수없이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의 엄마지만 엄마로서는 난 힘들었지만 인간 대 인간은 되게 멋있다.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엄마한테 영향을 받은 거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어떤 면에서 나랑 동역자다. 그냥 같은 길을 나눔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식들과 한번 같은 길을 걷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보다 나을 때도 많아요, 보면. 그 말 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이러지 마시고요. 조금씩. 네가 말하라는 게 우리가 너를 불편하게 해서 그렇지 말하고 싶으니까 언제든지 얘기 좀 하자. 오늘 하기 싫으면 들어가. 또 그 다음에 그냥 쑥 인사 안 하고 들어간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야 얼굴은 좀 마주치자. 뭐 이 정도 이렇게 하고 계속 애정을 계속 표현하면 언젠가 그 애가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펑펑 울면서 아빠는 이런 게 힘들고 힘들어서 할 날 올 겁니다. 그리고 한번 두드려주면 그 가정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합니까? 생각만 해도 짜릿합니다. 자, 그렇게 제가 몇 가지 그냥 저의 방식을 말씀드렸지만 제 것이 100%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맞춰서 무조건적으로 잡아주고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부모로서의 권위와 이런 거는 다 버려야 합니다. 특히 지금의 아이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코로나 시절인데요. 오히려 저는 코로나 시절에 와서 더 스케줄이 많은 게 나눔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면 어려운 때일수록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 팬들은 제 SNS에서 악플이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막 싸우고들 난리잖아요. 뭐 정치권이나. 여기는 평화, 정말 꽃밭이에요.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하고.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공연 때도 그랬어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행어예요. 제가 요즘 미는 거.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이 뭐지? 진짜 사랑하시자고요. 사랑하죠? 좋을 때 좋은 거는 다 해요. 근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얼굴 많이 마주하니까 가족끼리 싸우고 뭐하고 어렵고 뭐 돈도 안 벌니까 짜증나니까 말도 격하게 나가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힘들고 짜증날 때 지금 힘들지만 내가 인간으로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내 온몸을 던져서 하겠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목을 많이 써서 목이 쉬는 가수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뭐 절반은 재능 기부입니다. 부른데 다 갑니다, 그냥. 가서. 오늘도 여기 밤 새고 왔어요, 제가. 왜? 혹시라도 가서 한 부모라도 듣고 아이들과 화목해진다면 난 그걸로서 태어난 보람을 느낀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늦을까봐 밤 새고 차에서 쪽잠 자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코로나 시절 어려운데 또 수능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 있는데 내려놓으세요. 애한테 연기하세요. 먼저 다가가서 괜찮아 엄마 누나 나와 술 한잔 여행 가 집에 있지 말고 엄마 아빠 얼굴 보기 좋은데 연기하세요. 그 정말 멋진 일입니다. 멋진 부모 아닙니까? 애가 곤경에 처했는데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잘 됐어. 넌 한 번에 붙었으면 넌 교만했어. 아빠 진짜 잘 됐다고 생각해. 근데 내년 힘들지만 뭐 어떻게 네가 버텨야지. 그리고 해보고 정 안 되면 다른 길 또 찾아보자. 네가 의도 주도적으로 해. 그리고 아빠는 너 어쩌라 저쩌라 얘기 안 할 테니까 도움 필요하면 그거 얘기해. 그게 부모지 뭐 너 앞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부모냐? 편하게 해. 그리고 아빠 아빠 왜 저러지? 뭐 일찍 죽나? 그런 생각하지 마. 아빠 오래 살아. 이러면서 그냥 하시면은 기분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 된 것 같고. 그래서 진짜 교육, 진짜 사랑, 진짜 가족 되는 코로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포스트 코로나가 오면 손잡고, 아이들랑 손잡고,
여행도 여행이지만 제가 아마 구미에 공연을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오세요. 오셔서 그날 방송 들었던 부모예요 하시면 제가 이제 또 그날 가서 애들 용돈도 주고 어떻게 오늘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실질적인 거 제가 아무나 수학이라는 거 하나 하거든요. 무료예요. 제가 사교육 선행교육을 못 받아서 서글픈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겠다 싶어서 수학 1타 강사 정승재라는 강사랑 제가 중학 수학을 한 달 만에 끝낸 진짜 그 친구는 천재예요. 그래서 제가 김장훈도 수학을 해내면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학 수학을 한 달 만에 제가 볼 때 보름에도 마스터할 수 있어요. 한 달이면 마스터해. 이 중학 수학이 안 되면 고등 수학도 안 되고 뭐 행정고 뭐 무슨 국가고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무나 수학이라고 유튜브에서 치시면 일강 남겨놓고 지금 있거든요. 너무너무 쉽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사교육 선행교육 한다고 어머님은 치맛바람? 오케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럴 권리 없습니다. 하겠다는데. 다만 그걸 보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농사를 줘. 내 새끼도 귀한데 그런 게 없어서 이걸 못해. 그래서 공부를 못해. 그런 얘기는 안 듣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은 낙도, 저 2호도 저 바다 가라앉아 있는 수원 옆에 과학기 거기도 5G가 터지고 독도에도 5G가 터지고 인터넷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산골에도. 그리고 김장훈 정승재 아무나 수학이 있고 아무나 영어도 나오겠죠. 그것만 보면 중학 수학은 누구보다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청소년들한테 네가 가난해서 네가 외지에 살아서 공부를 못한다는 핑계는 이제 될 수 없다. 너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 너는. 왜? 삼촌이 이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보면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거의 매주 시험 보면 100점 맞았거든요. 복습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해도 뭐 한 30만 원 할 거예요. 근데 무료예요. 그래서 아무나 수학을 유튜브에 쳐서 하면 승재튜브나 이투스라는 교육 사이트 가서 보시면은 너무 쉽게 지금 수학 포기하지 말고 방학 때 한 달만 해도 중학 수학 뛰니까 부모님이 수학 포기했으면 야 이거 다시 한번 해봐. 그 아이들은 저를 숲트눈이라고 알아요. 유튜브 캐릭터로. 이거 숲트눈 삼촌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해도 제가 많이 벌어들인 거라고 할 수 있고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사실은 이 정도 오늘은 얘기하고 청소년 사역과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복은 왜 이렇게 비싸야 하나? 교복값을 내가 내려볼까? 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다 준비하고 있고 제가 청소년기를 고등학교 중퇴하고 집 나와서 여태까지 살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고 그래서 너무나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도 많고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청소년들이 또 겪고 싶게 하지가 않은 거죠. 저나 엄마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 소중하고 한 가족이라도 제 얘기를 만약에 받아들이셔서 화목한 가정이 된다면 화목한 학교가 된다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사람 된 것 같은 느낌 받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얘기를 거의 못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만나서 하는 거로 오늘은 그냥 약식으로 서론만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미 정말 저 깜짝 놀랐는데 코로나 한 명도 없이 우리 아이들 뭐 정말 우리 교육장님부터 교육감님 그리고 선생님들 일선의 뭐 의무사님들 어른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학교 청소하고 정말 다행이고 희망이고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아이들과 진짜 사랑 진짜 교육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지껏 청소년 먼 길 돌아와 반듯한 어른으로 이제는 잘 선 가수 김장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